작년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몇 번 틀었을 뿐인데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훌쩍 올라버린 전기요금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덥다고 예보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복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알려드리는 행정사 이정민입니다. 5월부터 이미 에어컨을 켠 분들도 계시고요. 더워서 켜야 하는 건 당연한데 요금이 무서워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방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이 제도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조건이 있고 신청 마감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원금 금액과 신청 자격을 비롯해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올여름 에어컨 요금 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처럼 5월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가정에서 벌써부터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에어컨은 더울 때 당연히 켜야 하는 가전제품이지만 그만큼 소비 전력도 높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컨을 하루 평균 4시간 사용하는 가구는 한 달 전기요금이 약 35,000원에서 7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기존 조명,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 사용량까지 합산되면 실제 여름철 전기요금은 1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인 이상 가구에서는 냉방 시간도 길고 사용 가전도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15만원 이상 나오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러한 전기요금은 단순한 부담을 넘어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냉방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아예 끄고 사는 어르신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건강까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발생했고 이 중에는 냉방기 없이 생활하다가 쓰러진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요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단순히 여름철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해 1년 내내 에너지 사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냉방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연간 생활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여름철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 방식도 매우 편리합니다. 바우처 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가스비, 연탄, LPG, 지역 난방 요금 등 다양한 에너지 항목에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생활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고지서로 나오는 가정은 자동 차감을 선택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알아서 금액이 빠지게 되며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은 바우처 카드로 실제 결제 시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처럼 행정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도 접근성이 높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모두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앞두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우리 집은 과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단순한 전기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는 점은 이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지원 금액 또한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여름 석 달 동안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해도 대부분의 전기요금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기요금 외에도 도시가스, 연탄, 지역 난방비 등 다른 에너지 항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약 40만 7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구조가 많은 2인 가구는 냉방기 외에도 가전제품 사용이 많아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2인 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은 월 평균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여름철 3개월 전기요금 대부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는 약 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한 명 있는 가정이 많은 유형인데 아이가 있는 가정은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탁기, 조명, 주방 가전 등 사용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53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모두 포함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나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세대는 일반 가구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4인 이상 가구의 평균 여름철 전기요금은 월 15만 원 이상이며 겨울철 난방비까지 합치면 에너지 사용 비용이 연간 200만 원 이상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70만 원의 지원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가구 수에 따라 형식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같은 실제 에너지 항목에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걱정이 없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가구원 수라도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에너지 사용 환경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3인 가구라도 주거 형태나 난방 방식, 기존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신청 절차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지정된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되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정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2인 가구 한모 씨는 작년 여름 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지만 신청 마감일을 3일 지나버리는 바람에 전액을 놓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만 알고 있어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신분증과 이임장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은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 누락으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니 이제 정말 우리 집에 꼭 필요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과연 아무나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조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중에서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에만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 요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복지 수급 여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이 바로 세대원 특성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가 있습니다. 노인 단독 가구뿐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도 해당됩니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역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냉방이 필수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등록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특히 뇌병변, 지체장애 등 온도에 민감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는 가정은 냉난방 조절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산부도 해당되며 실제로 임신 중에는 체온 변화에 민감하고 냉방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소년, 소녀가장 가구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중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녀가 5세 영유아라면 이 가구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1인 가구이지만 해당 조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이 낮더라도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처럼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는 단순히 서류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가족관계, 건강보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대상자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만 확인하면 70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신청을 마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신청만 해두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사용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본격적인 냉방이 필요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금이 적용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냉방 관련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사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입니다.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계절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에너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역 난방이나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이 시기에 바우처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 지급 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실물 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스템 등록과 배송 절차 때문에 사용 시작일이 10월 13일부터로 조금 늦어집니다. 카드 수령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10월 초부터 사용 계획을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름철에 남은 바우처 금액을 겨울철로 넘길 수 없고 겨울철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도 미사용된 금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사용 기간을 넘겨 10만 원 넘게 사라진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단순한 아까움이 아니라 제도를 알고도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원금을 받자마자 여름과 겨울철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전기요금에, 겨울철에는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 요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바우처 카드의 경우 일부 마트나 에너지 판매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사용 가능 장소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껴주는 것을 넘어 폭염과 한파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전기요금 할인이나 단기 지원이 아닙니다. 여름철 냉방부터 겨울철 난방까지 1년 내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복지입니다. 특히 1인에서 4인 이상까지 가구 구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계절에는 그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알고 있어도 신청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정보 격차에서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여전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은 수시로 내용이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쏟아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5만 원 민생회 복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일이 확정된 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인드샷 특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은 연금저축 전문 인기 유튜버이신 서대리님이 본인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월 30만 원으로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ETF 연금저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전략들을 담고 있어서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 계획,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여유롭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겠죠.
이런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는 연금 스케줄, 병원 방문 기록, 재정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커버는 중요한 영수증이나 서류 조각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 관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들 혹은 가족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을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 파커 펜처럼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필기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삶의 회고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입문용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품격 있는 필기구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과 기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상품은 마인드샷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